왜냐면은 내가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일상생활이 전부 다 이제 스릴러로 변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마음우체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정신과 전문의가 답변해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은 약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이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사람들을 다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하게 된 계기는 어릴 적 왕따와 학교폭력으로, 그리고 친척에게 당한 성희롱으로,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사생활 침해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 시도도 하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네요. 한동안 코로나가 심해서 병원을 못 가다가 얼마 전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의사 선생님도 못 믿어서 지난번 진료 때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왜 선생님 앞에만 가면 백지장이 되고 가족들과 회사 동료분들을 의심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 번씩 기분 조절이 안 돼 약을 처방받아 오기는 했지만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솔직히 믿지는 못하겠고, 저는 믿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이제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이분의 삶이 거의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되게 먹먹해져요. 어떤 거냐면, 사람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어렸을 때 형성이 됩니다. 주로 부모님에게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학교폭력 그리고 친척분에 의한 성추행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폭력을 예로 들자면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 상황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학교 폭력 피해자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몇 가지 다른 상처받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 반응이에요. 내가 학교에서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 반응이 가끔은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뭐 특정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네 성격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야 라고 냉랭한 반응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 폭력으로 겪었을 때 사람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내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상처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친구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범위가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학교 친구들도 믿을 수 없고 가족들도 믿을 수 없는 생각이 들고, 그게 확신이 되는 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이에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이제 친척분에게 당하신 것들, 직장에서 당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어떤 사람이더라도 타인을 믿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의사도 당연히 그 타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노력하셔도 타인을 믿을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면은 내가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일상생활이 전부 다 이제 스릴러로 변하거든요. 직장 동료가 오늘 괜찮아? 피곤해 보여? 라고 하는 게 그냥 보통 사람이 들으면 걱정해 주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마음속에 의심이 내가 피곤해 보여서 어떻다는 건가? 아니면 얘가 나를 좀 관찰하나? 피곤하다는 얘기를 SNS에 올렸다면 내 SNS를 계속 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필요하게 짜증이 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초조하게 되죠. 이런 방법을 개선시키는 가장 좋은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게 왜 영향을 주냐면, 사랑을 하면서 이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믿음을 전제로 사랑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도 상대방을 믿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과거의 아픔들이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됩니다. 아직 젊으시고 이제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으시니 사랑할 기회도 많으시겠죠. 그래서 사랑을 하시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랑하시면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것들도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사람이 늘 사랑을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다들 경계하고 이제 불편해 하십니다. 저도 진료를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깊게까지는 안 물어봐요. 어차피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료를 받고 계신 주치의 선생님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단 불편해 하시는 증상, 이제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은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약으로 조금 편하게 해드리고, 계속 얼굴을 자주 보면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이제 질문자분이 하실 얘기들을 선생님도 들어줄 준비가 되고, 질문자분도 편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얘기를 하면서 공감받는 경험을 하시면은 일단 의사를 믿게 되고, 의사를 믿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또 주변으로 번져갑니다.
타인을 한번 믿기 시작하면은 그런 경향도 조금은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믿게 됨으로써 내 주변에 늘 함께 있어줬던 친구분들을 조금은 더 믿게 되고, 가족분들 중에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조금은 믿게 되고, 이런 식으로 믿음이 점점 확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사랑을 하시던지, 아니면 지금 주치의 선생님과 조금 자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던지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